안녕하세요. 딘톨 시뿔뿔의 짱락입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에서는 두 번째 캡슐화 실습 학생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이제 시나리오를 얘기를 해 봅시다. 학생을 생성할 때는 이름은 입력인자로 전달할 거예요. 근데 번호는 순차적으로 부여를 하고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은 -1로 부여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학생 생성 후에 학생의 성적을 입력 가능해야 되겠죠. 그리고 학생에 대한 개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이름, 번호, 국어, 영어, 수학 성적 외에 총점과 평균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시다. 그리고 전체 학생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과 학생 정보를 출력하는 기능을 제공하기로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정의해야 될 거를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먼저 이제 클래스 이름은 스튜던트다 라고 이제 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멤버 필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학번은 순차적으로 부여하기 위해선 학생 클래스 내에는 가장 최근에 부여한 학생 번호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해당되는 가장 최근에 부여한 학생 번호는 스튜던트 클래스 내에 유일하게 이제 있으면 되니까 정적 멤버로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화면에 출력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정적 멤버로 이제 그 스트링을 원소로 하는 원소쿠이가 3인 배열 타이틀도 정적 멤버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번호는 그 생성하고 난 다음에 바뀌지 않는 그런 멤버니까 상수화 멤버로 정의하기로 하고 그거 외에 이름과 그 성적을 기억하기 위한 멤버가 필요하겠죠. 이와 같이 멤버 필드가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했으면 그 다음에 멤버 메소드를 정의를 하는데 아까 그 보게 되면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뭐 전체 학생 수 같은 경우에는 개체의 멤버가 아니고 클래스 형식에 있는 정적 멤버잖아요. 그래서 정적 메소드로 이제 표현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생성자에서는 이름을 입력인자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을 설정하거나 이제 성적을 확인, 그 다음에 총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점수, 그 다음에 우리가 성적 같은 경우에 이 배열의 그 특정한 인덱스에 특정한 그 성적을 입력하게 되는데 그 인덱스가 유효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러한 멤버하고 그 다음에 전체 정보를 출력하는 메소드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세스코어 내에서 저 인덱스가 유효한지 이와 같은 것들에 따라 가지고 그것만 이제 체크를 해서 제대로 유효할 경우에만 그 값을 설정할 수 있는 세스코어를 그 중복 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성적을 부여를 하는 함수는 이제 마이너스 표시되어 있는 세스코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직접 구현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스튜던트 클래스를 추가를 해야 되겠죠. 추가 클래스 이름은 스튜던트다 라고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한 상태에서 시나리오를 보면서 하시기 바라요. 아이오스트림도 포함을 시키고 네임스페이스 std라고 이제 표시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가장 최근에 부여하기 위한 int last num이라는 그런 정적 멤버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학생의 멤버로는 값이 변경되지 않는 학생 번호는 상수화 멤버로, 그리고 학생의 이름, 그리고 스코어스가 있는데 해당되는 부분은 최대 과목 수만큼인데 이거는 이제 시나리오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변경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열고형으로 sindex다 라고 하겠습니다. subject index다 라는 그런 열고형을 정의를 할게요. 코리안, 국어, 잉글리시, 그 다음에 매스, 그 다음에 맥스, 서브젝트.
뭐 이와 같이 이제 그 열거형을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정적 멤버로 과목명을 출력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스트링을 원소로 하는 배열을 정적 멤버로 정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정적 멤버로 스튜던트에 몇 명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정적 메소드를 제공하기로 했었고, 생성자에서는 이름을 입력인자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적을 설정하는 그런 함수는 특정한 어떠한 과목인지와 성적을 입력인자로 받는 설정자, 그 다음에 getScore, 마찬가지로 특정한 과목의 인덱스를 입력인자로 받아서 그 값을 반환하는 그 접근자 메소드. 접근자 메소드는 개체의 상태를 바꾸지 않으니까 const 메소드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총점에 대한 부분, 그리고 평균에 대한 접근자, 이와 같이 이제 추가하기로 하고, 그 다음 avail sindex, 그 과목이 특정한 이 인덱스가 유효한 과목인지 확인하기 위한 판별하는 메소드도 제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학생의 상태를 출력하는 메소드, const죠.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성적을 부여하는, 그러니까 앞쪽에 있었던 이 setScore는 사용자로부터 이 과목의 이 성적을 입력해 달라라고 하는 건데, 유효할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성적을 부여할 수 있게 해주는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네, 두 가지 함수의 시그니처가 같아질 수 있어서 중복 정의하기 위해서 스턴 매개 변수를 사용을 했어요. 뭐 이와 같이 이제 정의를 했으면 이제 소스 코드에 가가지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현을 해야 되겠죠. 정적 멤버 같은 경우는 스태틱 키워드는 붙이지 않는다 했고, 정적 멤버 필드는 반드시 그 클래스 외부에 선언을 해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적 멤버에서 스태틱 키워드는 붙여줄 필요가 없고, 붙이면 안 되고, 클래스 외부에선 그냥 클래스 스코프 해주고, 상사 멤버니까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줘야 되겠죠. 수학. 그리고 멤버 메소드 마찬가지로 클래스 외부에서는 스태틱 키워드는 명시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스튜던트 언제나 이제 멤버 메소드를 표현을 할 때 클래스 이름하고 스코프 연산자 표시해서 이 메소드가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 멤버인지 반드시 명시해 주어야 한다라고 했죠. 나머지 거에도 마찬가지로 클래스 이름과 스코프 연산자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setScore. 네,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구현해 봅시다. 현재 학생 수는 last num을 반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의 번호는 순차적으로 부여하기로 되어 있는데, 번호가 상수한 멤버 필드니까 반드시 이니셜라이즈 해줘야 되겠죠. 가장 최근에 부여한 학생 번호를 먼저 1 증가시키고 난 다음에 그 값으로 학생 번호에 이제 부여를 하면 될 테고, 학생의 이름은 전달받은 값으로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과목은 맥스 서브젝트만큼 순차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set 스코어 SI 인덱스 값을 마이너스 1로 초기 설정하기로 되어 있었죠. 여기에서 이제 명확하게 여기에서는 자기 내부에 있는 메소드를 직접 호출이 가능하니까 이와 같이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과목의 인덱스가 유효할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설정을 해야 되겠죠. set 스코어 자기 내부에 있는 s 인덱스 스코어 스톱 매개 변수의 값은 어떠한 값을 전달해도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잘못됐다, 당신이 부탁한 작업을 하지 못했다 라고 이제 반환을 해주면 될 테고, get 스코어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그 과목 인덱스가 유효한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유효하다라고 한다면 스코어스 배열에 있는 해당 인덱스 그 원소 값을 반환해주면 될 테고,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1 초기 값을 디폴트 값을 전달하기로 하겠습니다. 합계를 얻어오는 그 메소드에서는 맥스 스코어까지 맥스 서브젝트까지 순차적으로 돌면서 if s 스코어 스 배열에 만약에 해당되는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아직 입력하기 전이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아니게 되면 해당되는 학생의 성적을 합계에 포함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포함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합계를 하는데 여기도 이제 구현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부분은 있어요. 만약에 두 과목의 성적만 있을 때 평균을 낼 때 세 과목으로 그 평균을 내서 줄 거냐, 아니면 입력받은 그 유효한 값에 해당되는 것만 이제 할 것인가, 여기에선 그냥 세 과목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해당되는 부분을 실제 유효한 그 개수만큼만 실제 이제 여기를 저는 맥스 서브젝트로 넣는데 실제 유효한 성적이 있는 값의 개수를 이 분모로 취해서 나눈 값을 반환하게 한번 해보세요. 유효한 인덱스인지 확인하는 메소드 S 인덱스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S 인덱스는 맥스 서브젝트보다 작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출력하는 부분에서 먼저 학생의 번호를 출력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름을 출력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을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맥스 서브젝트만큼 순차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해당되는 그 과목의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게 되면 타이틀 해당되는 이 과목에 해당되는 부분은 입력하지 않았다 라는 걸 사용자한테 알려주기로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엔 해당되는 과목의 성적을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총점 하고 평균 점수도 출력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get average
그리고 여러 명의 그 성적을 출력할 때 구분을 짓기 위해 가지고 바를 하나 출력을 하긴 할게요. 자, 이제 S인덱스가 유효하다라는 건 확인한 상태에서 이제 성적을 부여를 하는 거니까 스코어 부분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전달받은 스코어가 0보다 작거나 혹은 스코어가 100보다 클 경우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학생의 성적을 마이너스 1로 잘못 입력한 거니까 디폴트 값으로 해주고, 그렇지 않을 때만 스코어스 해당되는 S인덱스에 전달받은 성적을 대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용자한테 정상적으로 됐다라는 의미로 true를 반환하기로 할게요. 자, 이제 program.cpp에 가서 정상적으로 구현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코드를 작성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3명을 관리할 수 있는 배열을 하나 선언을 하고, 첫 번째 학생은 홍길동,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은 강감찬, 이순신, 이와 같이 이제 3명의 학생을 생성을 했어요. 먼저 전체 학생 수를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 현재 학생 수, 스튜던트의 정적 멤버 같은 경우는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한다라고 했죠. 그와 같은 의미에서 정적 멤버를 형식의 멤버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3명의 학생 정보를 정상적으로 잘 생성이 되어 있는지 값을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홍길동 학생의 성적을 입력을 해 볼게요. 홍길동 학생의 성적은 전부 다 여기 두 개는 제대로 입력하고, 여기는 보면 인덱스를 잘못 전달한 경우에요. 지금 우리는 테스트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 잘못 전달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처리가 원만한가,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선 잘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에 의해 가지고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한 입력들이 발생을 했을 때 해당되는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개발할 단계에서 어떻게 테스트를 할 것인지 테스트 베드도 미리 만들어 놓는 그와 같은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90.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인덱스를 잘못 사용한 이그젠플이 있고, 여기는 이제 성적을 잘못 집어넣은 이그젠플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이제 값들을 변경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상태를 확인하기로 하고요. 전부 다 하고 난 다음엔 해당되는 개체를 소멸하는 작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빌드를 해서 실행을 해 볼게요. 잘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 봅시다. 보시면 좀 늘려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학생 수가 3명이고
첫 번째 항태 홍길동, 강감찬, 이순신. 번호는 자동으로 1, 2, 3 순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국영수 점수가 현재는 입력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홍길동 점수는 90, 80, 90인데 이 잘못된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실제 들어가는 건 90하고 80만 들어가고 두 개의 점수의 합계가 170, 이제 평균이 이렇게 나오고, 강감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어하고 이제 수학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점수가 잘못 입력됐죠. 이거를 지금 우리는 마이너스 1로 처리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순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부 다 정상적으로 입력이 됐죠. 지금 뭐 이 두 명 홍길동하고 강감찬은 한 과목이 지금 입력이 덜 된 상태니까 누가 잘 봤는지 못 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상으로 두 번째 캡슐라 실습 학생 클래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캡슐라 최종 실습을 할 거예요. 캡슐라 최종 실습은 좀 시나리오가 커서 몇 개의 동영상 강의로 나눠서 강의를 하기로 할게요. 예, 그럼 다음 강의에서 봐요.